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가족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기환TV의 최기환 유튜버입니다. 2020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깊은 한 달 보내십시오. 2020년 올해 대한민국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에는 손 씻기와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2019년 7월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초록우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하지만 빌딩이 높을수록 그림자는 더 깊어지는 법이죠. 여기 그림자 속에 숨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발로 뛰는 참된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지역 곳곳에 나눔 문화를 전파하는 진정한 어른들을 만나봅니다. 글 우라해 홍보실, 요효선 후원 서비스 본부, 사진 오세종 홍보실, 황인구 강원 후원회장.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원 지역 아이들이 키다리 아저씨로 활약하고 계시는데요. 오랜 시간 나눔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요? 오랜 시간 연을 이어온 한 아이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공직자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땐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힘든 상황이었지요. 형편은 안 좋았지만 공부를 참 잘했어요. 대학교까지 잘 졸업해서 지금은 공무원이 됐지요. 대단한 아이네요. 그 소식을 듣고 제 손주일처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내는데 이제 나보고 아버지라고 해요. 그 아이처럼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또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처럼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우리 어른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강원 지역 아이들에게 제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도와야 할 아이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도 그렇고 재능은 있는데 발휘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상황을 보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만나보고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본 뒤 그에 알맞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취미가 무엇인지,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봐야겠지요. 지역의 이장, 통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린이 도서관 같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소통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또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처럼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 재능이 다 다르지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우리 어른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2017년부터 재단의 강원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앞으로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강원도는 수려한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어 사계절 관광 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강원도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를 활용해 재단을 알리고 더 많은 후원자를 찾고 싶어요. 아직 후원회가 없는 지역에도 후원회를 조직해 안정적인 후원 체계를 만들어가고 싶고요. 한 사람이 10명의 후원자를 찾는 것보다 10사람이나 한 명씩 후원자를 만드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도우려면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항상 내 손주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솔선수범하며 회원분들과 강원의 아이들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초록우산을 읽고 계시는 다른 후원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후원자님들이 큰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눔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면 합니다. 제 주변에도 매달 작은 금액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매월 아이들에게 뜻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작은 금액이라나마 아이들에게 강한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옛날에 젖서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것이 모이면 크나큰 산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적은 사랑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한 명의 아이라도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죠. 그 아이가 커서 다른 아는 그 아이가 커서 다른 많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겠지요. 목돈을 기부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 흔히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 기부라고 하는데요. 작지만 매일 반복하는 습관과 이웃을 위한 마음이 만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좋은 일 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통영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통영은 자랑할 게 참 많은 곳입니다. 시인 백석이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이니까요. 400년 통제영의 역사, 문화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남아있는 통영은 곳곳에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박경리, 윤희상, 전형님 등 걸출한 문화예술인을 수없이 배출했지요. 충무김밥, 꿀빵 등 독특한 식문화도 큰 자랑거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수산자원, 자랑스러운 역사까지 통영은 참 매력적인 곳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요즘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다, 괜찮아 등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곤 하지요. 저는 물질적인 나눔과 더불어 이런 일상의 심적 나눔이 함께할 때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색 기부를 실천하셨다고 들었어요. 365일 매일 기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꾸준히 후원을 해왔는데 취임 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시장의 위치에서 기부 문화를 독려하고 돕기도 했고요. 흔히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 기부라고 하는데요. 작지만 매일 반복하는 습관과 이웃을 위한 마음이 만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좋은 일 하십니다. 이 후원금이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지원된다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잘하십니다. 이번 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을 실천하며 기부 문화를 전파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시장님만의 나눔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수고했다, 괜찮아 등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곤 하지요. 저는 물질적인 나눔과 더불어 이런 일상의 심적 나눔이 함께할 때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관심을 나누는 사회라면 마음 든든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영시는 소외 없는 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건강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삶 속에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는데 보탬이 되도록 기저귀, 분유 등 필요한 물품을 담은 마더박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그린로드 대장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초록우산을 보시는 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라는 것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은 모두의 관심과 요구가 있어야만 실행되고 빛이 나는 게 복지라 할 수 있죠. 출발점은 결국 관심입니다. 관심이 모여 목소리가 되고 목소리가 커져 정책이 되듯 건강한 피드백에서 생겨나는 순환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나누고 실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슈 스토리 플레이 잇 포워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나의 작은 지원이 어떻게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여기 후원자님의 질문에 우리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어느덧 듬직한 어른이 되어서 말이죠. 그들에게 후원이란 어떤 것일까요? 후원, 그 이후의 이야기. 초록우산 해외통신원이 소개합니다. 글 방준민, 국제개발협력이본부, 사진 오세종 홍보실.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만남, 행복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카사훈. 에티오피아의 카사훈 씨는 어린이 재단을 일찍 만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셨던 카사훈 씨의 부모님 늘 최선을 다하셨지만 오남매를 모두 학교에 보내기엔 버거웠습니다. 다행히 카사훈 씨가 재단의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7살 때 결혼 아동으로 선정되면서 제 나이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학비와 교복, 생필품을 지원받으며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거든요. 재단의 도움으로 12학년까지 무사히 마치고 졸업한 뒤 직업훈련센터에서 영접기술을 배운 카사훈 씨는 기술자를 찾아다니며 열정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는 대학에서 전공한 회계, 재무 지식과 갈고 닦은 영접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한 아이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 중에는 학교도 못 가고 결국 약물에 중독되거나 일도 없이 가족에게만 의지하는 어른이 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후원을 받은 덕분에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후원자님은 저를 더 열심히 살게 이끌어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새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카사원 씨, 그에게 어린이 재단과 후원자님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고마운 존재이자 삶을 열심히 이어나가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 큰 원동력이 가장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망의 날개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일마. 눈웃음이 매력적인 일마씨, 에티오피아 상업은행에서 고객 서비스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가장 으뜸인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회계와 재무를 전공한 일마씨는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수재랍니다. 타고난 명석한 머리에 끝없는 노력으로 경영학 석사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일마씨이지만 어린 시절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아동으로 지원을 받기 전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학업 우수 학생상을 받을 정도로 특출했던 일마씨에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이모와 삼촌의 도움으로 힘겹게 학업을 이어나갔지만 풍족하지 않은 환경으로 점차 꿈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후원자님을 만났습니다. 후원자님은 일마씨가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혼 후원은 아이들이 풍성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결혼 후원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어른으로서 든든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후원자 일마씨는 자신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후원자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후원은 무척 중요해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니까요. 저는 이러한 결연과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에티오피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어린이재단과 함께 성장한 일마씨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제2의 일마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자랄 때까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일마씨, 더 큰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일마씨와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응원합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결혼 후원은 아이들이 품성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마씨 화이팅입니다. 멘토링 활동이란 어린 시절 결혼 활동으로 후원을 받으며 자란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모임을 이루어 현재 후원받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고 학업을 돕기도 한다.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세상. 글 우라의 홍보시, 사진 오사정 홍보시. 어른들은 몰라요 라고 외치는 우리 아이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기만 합니다. 여기 세대를 초월한 교감과 소통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그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주는 초특령 도티 그런 나희선 씨가 꿈꾸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도티님. 어떻게 10대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시게 되었나요? 처음부터 10대를 대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취업준비 일환으로 시작했었거든요. 당시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어요. 궁금해서 찾아보고 공부해봤죠. 그랬더니 단순 게임이라기보다는 디지털 스튜디오에 가깝더라고요. 당시 저는 PD 지망생이었거든요. 게임 안에서 건물 짓고 캐릭터도 창조하면서 콘텐츠 기획, 연출, 유통까지 다 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보자고 결심했죠.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365일 연중 무휴 항상 새로운 것이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과 강박이 있었어요. 도티씨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마다 영감을 주었던 건 어린 친구들의 댓글들이었어요. 컨텐츠에 대한 것뿐 아니라 본인들 이야기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오늘 저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해서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요. 쏟아낼 곳이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주제랑 상관없어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댓글들을 읽다 보면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 도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게 신기해요. 세대를 초월한 소통 비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아니 젊으신데요. 그래서 컨텐츠를 보는 친구들과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렵잖아요. 사실 깊게 보면 저 어릴 때랑 지금 친구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비법 결론적으로 잘 들어주면 돼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요즘 애들은 다른데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높이를 맞추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들려요. 초등학교 저학년만 되어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아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에게 어떻게 10대 컨텐츠를 만드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라고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른들도 알 수 있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할 땐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요. 자극성보다는 콘텐츠의 주제나 내용으로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 자극적인 내용은 최대한 지양해요. 제 조카들도 초등학생이라 조카들이 보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죠. 비속어나 욕설은 사용하지 않아요. 자체 심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콘텐츠는 부모님도 허락해주는 콘텐츠라는 이미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VOD 서비스 같은 콘텐츠를 확장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죠. 아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라면 크리에이터나 프로덕션이 자체 심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작자의 자체 심의만으로는 아이들이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피해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극적인 영상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것 같네요. 디지털 미디어가 방송 심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접근하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시청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 영상을 볼까? 하면서
아이와 함께 좋은 컨텐츠를 찾아보는 거죠. 유튜브의 경우 알고리즘 특성상 내가 봤던 영상과 비슷한 주제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잘못된 시청 습관이 길러지면 계속 그런 주제에만 노출이 되죠. 그래서 시청 교육이 아이들에게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청 지도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기 이후 공중파 방송에서 도티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방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공중파 방송에서는 제가 직접 출연해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한동안 못했던 진짜 나를 표현할 수 있어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도티님 나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이리트 텔레비전에서도 도티님 봤을 때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었더라고요. 역시 아이들의 대통령다우십니다. 도티님 몸이 안 좋으시다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에게 방송은 오히려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콘텐츠 만드는 방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어 좋아요. 요즘은 디지털과 공중파 방송이 서로 채널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공중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유튜브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배우고 있어요.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창업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를 찾고 반기시는 발견하는 시간을 통해 힐링이 되면 유튜버로 다시 복귀했을 때 더 좋은 콘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도티님 같은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찾고 발견한 시간을 통해 힐링이 되면 유튜브로 다시 복귀했을 때 더 좋은 콘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티니처럼 열심히 유튜브 하면서 아이들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도티님이 그리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 궁금합니다. 어른도 즐길 거리가 많아야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이 학교나 학원에 가고 가끔 방학 때 특별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이들도 충분히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중심은 역시 컨텐츠인 것 같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샌드박스를 통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지원도 하고요. 건강한 문화 콘텐츠가 도처에 널려 있어서 아이들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 콘텐츠 선진국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티님 언제나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나눔과 사랑으로 남아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되시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가장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언제나 항상 밝은 웃음으로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독서를 하는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행복하세요.